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급 과정의 이 지지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첨가론은 상당히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첨가론은 그 첨가에 나온 글자가 일간으로 보면은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판단하기 좋은데, 지지는 이게 일지를 해야 될지 월지를 해야 될지 연지를 해야 될지 그것이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지론을 할 때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월지와 일지를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해부터 시작하는데, 해부터 이제 내가 월이 해월에 태어났든지 일에 해를 깔았을 경우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첨가는 눈에 바로 보이는 거니까 합을 하든지 충을 하든지 바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 동량목이 되는데, 이것이 춘목이냐 하목이냐 추목이냐 동목이냐 따라서 이 나무가 동량목의 나무인지 아니면 꽃을 펴야 되는 나무인지 열매를 지금 주렁주렁 갖고 잘 나무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지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지론은 이 지지론은 거의 지금 지장간을 훑어봐야 돼요. 계속 지장간을. 이 지장간을 훑어보다 보니까 땅속에 숨어있는 걸 지금 찾아야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지지끼리는 분명히 서로 치고받는 충인데 속에서는 합을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겉만 보고서 이거는 지금 충이구나 합이구나 뭐 원진이구나 이거를 겉만 보고서 판단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속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지장간 위주로 상당히 지금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이제 계절적인 요인을 많이 봐요. 계절적인 거. 즉, 해월, 그럼 뭐예요? 한겨울이죠. 해자축, 이제 10월달, 그렇죠? 겨울철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바로 월을 중심으로 놓고서 쭉 이제 먼저 그림을 그려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태어난 달이 어느 달이냐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지지론도 첨간론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한자를 왜 이거를 자로 썼고 해로 썼느냐, 이제 그러한 한자에 쓴 그 뜻글자의 의미가 그 이제 설문해자라는 책이 가장 그 잘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설문해자부터 해서 설문해자, 사기, 한서, 소문입식, 운기론어, 그다음에 성명, 오행대위에서 옛날에 해가 이게 어떤 의미였느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왜 이 해를 썼느냐, 이제 그런 의미가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삼음삼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삼음삼양에서 즉 양과 음이 각각 반인데, 바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쾌로 이런 쾌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음이죠. 이게 음이니까 이건 양이고, 그렇죠? 양음 아니에요. 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육음이라고 그래요. 육음. 육음이면은 음이 이제 극에 다른 거예요. 더 이상 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음이 극에 달았으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양으로 하나씩 생기죠. 그래서 이제는 자월이, 다음에 제가 자가 바로 이제 이게 일양이라고 한다, 이때가. 일양. 그래서 자부터 모든 게 태동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 이 자가 태동이니까 월도 자를 일월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갑자년 갑자월이라는 게 생겼었는데, 지금은 입춘절기로 하다 보니까 이 자월이 일양이지만은 자시를 처음 시간으로 볼 뿐이지 자월은 동지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이제 유품이 남아있는 것이 동지 팥죽을 끓이는 거. 왜냐면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귀신들 액땜하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해서 팥죽을 끓이고, 일단 동짓날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에 거를 우리가 보게 돼요. 토정비걸도 동지 이후부터 보기죠. 바로 이제 그러한 의미가 일양이다. 그러니까 바로 제일 밑부터 요 음이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일양, 이양, 삼양, 사양, 오양, 육양 되면은 양이 이제 극에 다른 거죠. 이제 그래 되면 그게 미월이에요. 미월. 그럼 이제 5월부터는 다시 이제 이름이 시작되는 거죠. 이름이. 그래서 이름, 이음, 삼음, 사음, 오음, 육음 해갖고 바로 해월이 되게 되면 육음이 이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극에 달한다. 근데 이것이 뭐냐? 주역회는 중지곤이라는 쾌란 말이에요. 중지곤쾌. 그래서
주역 그 점학에서는 중지공캠은 임금은 아랫사람을 잘 부리고 아랫사람은 충성을 다하는 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건건의 건에 비해서는 곤이 조금 이제 약한 걸로 좀 보기도 하죠. 이거는 어머니고 아버지를 뜻한 상징이니까 어차피 지금 이거 유금이라는 것은 다 지금 품고 있다는 소리예요. 즉 여기에 빈 곳이 꽉 차 있다는 소리죠. 저것이 뭐예요? 얼음으로 차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해월이니까. 그래서 꽉 차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이것이 하나씩 변해나간다. 그래서 이 해월을 중지, 곤쾌로 시작을 해갖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이 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성은 우리가 체용을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체와 용이 변화를 하게 된다. 즉 처음에 해를 쓸 때는 이걸 분명히 이게 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갑자를 나눌 때 뭐라고 쓰냐면 개, 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개가 음이니까 얘는 음으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쓰는데 이것이 사용을 하게 되게 되면은 양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 양. 그 이유는 해 중에 지장간이 무, 갑, 임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는데 바로 요 정기인, 여기, 중기, 정기에서 정기인 임수가 양이기 때문에 해수를 쓸 때는 양수로 쓴다. 그래서 형체는 음이지만 쓸 때는 양으로 쓰고 반대로 자수는 체는 양이지만 쓸 때는 음으로 쓴다. 그래서 바로 수화상극이라는 그러니까 수화상전 아니면 수화미제, 화수기제라고 하는 이 수화화가 항상 대립관계에 있는 건데 바로 이 숙이라고 하는 해자와 화기라고 하는 사와 우일 경우는 바로 체와 용이 변화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처음에는 개해라고 하는 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요것은 음수고 이건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청강과 지지가 같은 간여지동이 아니라 준간여지동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음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요 해를 양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해 그러면 제일 먼저 해가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었던 게 뭐냐? 해는 청간 임수의 록지다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바로 여기부터 록이 시작하죠. 녹존 양행 금연 문창 해수가.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록을 상징한다. 어디에? 임수에. 두 번째로 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간목의 장생지다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간목의 장생지다. 그래서 해 그러면 그건 해는 임의 록이고 갑의 장생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일간이 해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임일간이 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해는 갑한테는 뭐예요? 장생지고 임한테는 록이구나.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어떤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록지냐 아니면 12운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해의 특성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해라고 하는 것은 무와 갑과 임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이 위에 올라가자 일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자기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비겁이죠. 임은. 요 갑은 뭐예요? 갑은 수생목이니까 식상이죠. 그 다음에 요건 관성이죠. 즉 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밑바탕에 있는 성격을 뭘로 나타내느냐? 비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겁은 표면상이고 속에 갖고 있는 것은 요 관과 식을 다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관식이 이게 그걸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그렇죠? 식상과 관성은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 이 해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수생목은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목국토가 된단 말이에요. 또 토국수가 되겠죠. 따라서 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겉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양수니까 큰 물이다 생각할지 몰라도 큰 물이다 할지라도 들여다보면은 발원지가 없는 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비가 와서 이 물이 지금 범람하는 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개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해월이니까 또 이것이 뭐야? 빙산이라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다. 식상이라는 것은 해한테 식상은 뭐예요? 내기를 발휘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해를 깔고 있는 사람은 외향적일 수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거 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관이니까 뭐야? 내
주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체면치레를 할 수가 있고 내 명분을 따진다. 그러면 요 두 개가 대립이 되는 거니까 항상 이런 사람은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 내가 이것을 발휘를 하는데 내 체면이 혹시 꾸기는 거 아닐까? 그렇죠? 내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이게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운에서 가문이 목기가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 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식상 쪽으로 발휘를 할 거고 토기가 운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식상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굉장히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고 푸싱을 하겠죠. 식상을 하니까. 푸싱을 하고 일을 많이 벌려놓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토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자기의 명분, 체면 이런 걸로 또 따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운이 어떤 운이 들어와서 지장간의 이것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 득세하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장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해수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뒷면에 보시게 되면 350페이지를 보게 되면 해수는 바로 양수로 바로 호수, 그렇죠? 대수. 왜냐하면 임수기 때문에 임수와 같이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수기 때문에 커다란 강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물이가 그러면 바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강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이 원원장류가 된단 말이에요. 강물이니까 멀리 가야죠. 그렇죠? 멀리. 강물아 흘러서 어디로 가나? 흘러 바다로 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바다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냐? 대수라고 하는 이러한 커다란 물이나 아니면 호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뭐 바이칼이나 카스피 이런 호수는 우리나라보다 전 국토 면적의 몇 배가 되는 호수란 말이에요. 엄청난, 그건 호수의 바다와 마찬가지죠. 이러려면 계속 물이 유입이 돼야 돼요. 지금 바이칼호가 지금 예전에 거의 3분의 2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왜냐면 없으니까,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밑에서 용천수 역할을 용천이 있어야 된다, 용천. 펑펑 쏟아져야 하는데 이것이 경금과 신금이란 말이에요. 신금. 따라서 해수가 제위력을 발휘하려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해수가 대수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해수가 10월이라는 소리예요. 10월. 10월 달에 저 물은 많아도 효용 가치가 없다고 해요. 왜냐면 저 물이 많으면은 물을 논밭으로 끌어들여서 곡식을 지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농사를 못 짓는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펑펑 쏘아주면 쏘아줄수록 이거는 그냥 진짜 강물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옛날에 영화 제목이 있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아 내월아 하고. 그러니까 만만디가 되는 거야.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고민도 안 해. 그러니까 바로 저런 사람 뭐냐면 지나간 걸 자꾸만 잊어먹어. 왜냐면 지금 현 시점에는 아까 물은 아니잖아요. 이미 아까 물은 지나갔고 샘물이 계속 온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은 뭐냐. 앞만 보고 가는 미래의 지향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먹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먹으니까 실수를 반복을 하겠죠. 실수를. 왜냐면 옛날 걸 잊어먹으니까. 나한테는 과거는 없다. 나는 오로지 현재와 미래뿐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세월이. 그래서 이 해수가 있으면은 아까 했지만 무토로 이걸 이제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토로 막아주면 동정호 뭐 이런 거 큰 대호수가 되겠죠. 소양강댐 호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월 다음엔 바로 11월, 12월이니까 동지 섣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았다 할지라도 이제 동지 섣달 되면 얼어버리잖아요. 얼어보면 갖다가 더 못 써. 그러니까 이 물을 안 얼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대지를 필요한 병화가 필요한 소리죠. 병화가. 근데 이거를 막지 않고 병화가 바로 떴다 그러면은 바로 해수 11월, 12월이 되게 되면 이건 이제 바로 뭐냐? 물이 얼은 정도가 아니라 이젠 동지 섣달 되면 빙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빙산. 그럼 북극이 지금 빙산이 되는데 여기에 병화가 떴다. 병화가 뜨면 저 추운 겨울이 이제 봄이 됐겠구나. 좋아할 게 하나도 아니라는 소리죠. 북극은 북극다워야 되고 적도는 적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되고 여름은 여름답게 더워야 되는데 겨울이 안 더워서 민소매로 다니고 여름이 추워서 코트 입고 다닌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럼 모든 자연 질서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겨울엔 추우니까 동면을 하고 봄, 여름에는 그것이 태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이 병이 뛰면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극에 지금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해수면이 올라간다? 이상 저온선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니뇨가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막 난리 벌써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병화가 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 이 얼음 속에서 킬 수 있는 난로, 화덕, 전기, 그 정화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정화가. 그래서 이 해월의 그 특성이 10월이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줘야 돼. 아, 초겨울이구나. 따라서 여기에 의해서 개수가 있다. 아, 초겨울에 호수는 지금 살얼음이 어려운데 위에서 뭐예요? 쌀액이 눈이 내리고 있구나. 분위기 참 끝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을신연스럽다. 우울하고 침울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사주를 탁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선천적으로 그런 센티멘탈한 기운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운을 우리가 계절적인 요원으로 일단 먼저 깔고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수, 아니 호수 이런 거를 의미한다. 인체에서는 바로 뭐냐? 신장을 뜻한다. 신장. 그래서 신장, 머리, 그 다음이 바로 생식기인 음낭, 생식기 쪽을 뜻하죠. 그래서 바로 지지과 청강과 거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장육부와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수와 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해시가 또 문제죠. 해시. 해시면 이제 뭐예요? 술이 지나서 해면 이제 깜깜해진 거예요. 이젠 해시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제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으니까. 그래서 해시면 잠잘 시간이에요. 잠잘 시간. 그래서 이 해시부터는 잠을 자니까 만약에 여기에 을목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을목이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을목에 해시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을목에 정화해야 되겠네. 정화. 자, 정화가 해시다. 그럼 뭐예요? 정화가 이제 해시니까 모닥불이 이제 위력을 발휘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해, 자, 추, 인, 묘, 진, 해월이면 뭐예요? 거의 묘시 돼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묘시 돼야. 그러면 해, 자, 축, 인, 묘까지. 그러면 전체 시간의 약 반이 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화를 때우려면 뭐예요? 연료가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연료가. 안 그러면 이 모닥불 꺼져버리면 깜깜 절벽에 완전 오도를 다 떨어야죠. 그러니까 해가 정이 해시에 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 중에 간목을 갖다가 끌었잖아요. 해 중에 간목을. 근데 만약에 이것이 다른 절에만 해도 겨울철이다. 그러면 얼어있는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나무를, 얼어있는 나무를 끄집어내서 불을 지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종고달프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젖은 나무니까 연기가 잔뜩 날 거다. 연기가 나는 가운데 내가 복파에 서 있으니까 엄청나게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평생 눈에 눈물을 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것이 다 훈둥될 때까지. 그러니까 해시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해자축, 인묘. 인생의 반은 울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 진, 사부터 이제 뭐예요? 안으로 되죠. 이제 건조된 거니까. 태양에 떴으니까. 말랐잖아요. 이제 건조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연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인이라든가 갑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급하니까 또 을목을 집어넣어 버렸다. 그러면 을목은 젖은 나무예요, 또. 그죠? 풀을 잘라서 집어넣었으니까 한겨울에 예를 들어서 오밤중에 지금 모기불 펴놓고 자는 거 똑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해라고 하는 것이 월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 일지에 깔느냐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는 이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자, 우리가 기초 인문과정에서 배운 거죠? 내 손바닥. 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술해하고 여기 진사가, 그쵸? 이쪽은 손방이고 이쪽은 건방이거든요. 방위상으로. 그러니까 손방과 건방은, 손과 건은 이게 천문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문성. 그 다음이 우리가 또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사해가 하고 진사가 전부 천라 지문이 아니라 천문은 사와 해를 천문이라고 그래요. 천라지망은 진과 수를. 근데 두 개를 합쳐서 사해가 이게 묶여서 같이 건방이고 묶여서 같이 손방이니까 이걸 두 개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대우이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 천문이라고 있는 것은 천문성이 있다고 하는 이 건방과 손방의 자리를 잡으면은 바로 구류술사예요. 즉 활인업이 된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업에 종사하게 된다. 따라서 활인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술이죠. 의술, 상담, 침술 옛날 같으면 전부 그런 쪽이라면 활인업.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구류술사라고 했죠. 가장 비천한 쪽에 들어간다. 그래서 활인업 쪽에 종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사해 천문성이 있다 그러면 한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철학, 종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진술이 있게 되면은 천라지망은 뭐냐? 하늘의 이 그물 날짜죠.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이 두 개로 엮여진 거예요. 하늘에도 그물이요, 땅에도 그물이죠. 그 천라지망사는 뭐예요?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사람이 쳐놓은 그물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의 그물이요, 땅 기운의 그물이니까 바로 이 천라지망을 바로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이 업이라고 그래요. 업. 우리가 잘 되면 주상 탓이요, 안 되면 내 탓이요 하는 게 잘 되면 덕이요, 아니면 뭐예요? 업이에요. 내 업보다 하는 거잖아요. 바로 업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내 전생의 업이요, 내 조상의 업.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바로 이 천라지망이 업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고 나오면 나올수록 그 그물은 더 옥죄는 거죠. 마치 올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뿐이 없다는 소리예요. 기도. 그래서 바로 천라지망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가 진술이잖아요. 진술이니까 화계랑 관계되죠. 진술은 전부 진술 충분다 화계살과 관계되죠. 그러니까 화계. 이게 바로 종교랑 관련된다. 종교. 그래서 기도 생활을 바로 이 그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쪽에 있는 사람들, 특히 스님 쪽이라든가 기도, 도를 하는 사람은 이 진술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걸 천라지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깔려있다 그러면 본인은 이런 사람들 잘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의사들은 한의원 이런 사람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와야죠. 왕진하죠. 왕진. 따라서 이쪽은 천문은 역마가 많다. 진술은 화계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역마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뛰어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되고 진술이 많은 사람은 그쪽 사람들이 나한테 오게 되겠죠. 오게. 그래서 바로 스님이 천문을 갖고 있다 그러면 탁발 쪽이 강한 거고 진술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수도. 동안거 하안거 들어가서 수도하는 사람들에서 기도성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좌우묘가 있으면 뭐예요? 좌우묘가 막 있습니다 그러면 땡초 아니면 고승대덕이다. 왜냐면 바로 그게 왕지니까. 왕지니까 나 위에는 없다 그러니까 땡초고 아니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니까 고승대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천문성에 바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를 갖고 있다. 해월에 태어났다. 밑에 지지에 해를 깔았다면 천문기운이 일단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많이 상담할 때 그걸 많이 써먹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 이것이 천문인데 수천문이죠. 여기 사는 뭐예요? 화천문이에요. 화천문. 따라서 수가 이것이 기륭을 또 따야 된단 말이에요. 기륭을. 그렇죠? 그래서 기륭을 따라서 수가 기린 사람, 화가 기린 사람은 이쪽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낼 거고 이것이 흉인 사람은 진짜 고생하면서 근근히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와 이 해를 천수라고 보잖아요. 천수라고 하는 것은 수기운의 양술에서.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태동은 자에서부터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자에서. 그래서 이게 생명력의 상징이에요. 생명력에. 근데 요 해자는 전부 이게 수국이고 음양이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 기운은 얘가 양이어야 되고 얘가 음이어야 되는데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인데 바뀌어서 얘가 양이고 음이 됐단 말이야. 쓸 때는. 그래서 요 두 개가 바로 모든 생명체 근원이다. 수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또 잔병치레가 엄청 많아요. 잔병치레가. 근데 요 자라고 하는 것은 잔병치레인데 요거는 급병이 때 왕자 충발에 걸 때 이제 잘못하면 꼬꾸라지는 병이고, 이런 사주는 해수니까 골골 30리 되는 거예요. 골골 30리. 왜냐면 밑에 무갑임이 있으니까 뭐가 들어와도 여기 다 부딪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주가 오히려 장수사주가 많은 거예요. 골골 30리 하면서 오래 가는 거고, 좌우면은 승질이 들어와갖고 왕지니까 바로 친단 말이에요. 바로. 사생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자 충발에 걸리니까 그대로 잘못하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다. 그래서 운에서도 우리가 수용신 쓰는 사람이 해자축 북방수일이라으니까 대발할 거요. 해운에서는 대발을 해요. 근데 자운에서는 거의 반 이상이 꼬꾸라진다. 이 수용신을 쓰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당싸줄 때 이게 천수라고. 예. 그렇지. 당화주에서 이제, 당화주에 이게 천수에 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자천권 뭐 해갖고 따지죠. 인천권. 그죠? 그래서 축천묘하고 쭉 이제 따지는 건. 네. 그래서 바로 요거를 우리가 천문성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쭉 이 나머지는 우리 성정은 쭉 보는데,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 앞에 목자가 붙더니 이게 핵이거든요. 핵. 여기서부터 지금 글자가 시작된 거예요. 그 여기서 이 나무 목자를 띄워내고 이제 해인데, 핵은 바로 씨앗이죠. 씨앗. 씨앗이니까 씨앗은 바로 태동을 의미해요. 태동. 이제 뭐냐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응기로 다 응집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해는 그 결정체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어떤 곡선에 의하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유금으로 차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거의 아래쯤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터 이제 이름이 시작돼, 일양이 시작돼서 이제 시작하는 게 자고. 그래서 바로 요 해와 자의 경계선을 우리가 동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가 바로 뭐냐? 우리가 하지라고 한다. 하지. 그래서 바로 핵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 씨앗이며 태동을 우리가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수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기능이. 첫째, 수생목을 하는 기운이 있고 수국화를 하는 기운이 있어요. 모든 오행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이 나무가 필요한 물이냐 불이 필요한 물이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불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수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화도 그렇고 다 이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 수는 수생목이 안 되는 수다. 오히려 수국화를 가야 되는 수다. 이 수는 수생목을 해야지 수국화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수의 특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해자축월의 수다. 이 수는 뭐예요? 얼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 수를 생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어있는 물이니까. 수생목이 안 되죠. 그럼 이 물은 뭐예요? 수국화를 해야 되는 물이란 말이에요. 수국화. 그러니까 이 물이, 그래서 이것이 4, 5, 2월에 임수다, 수다 그러면 이 사주는 뭐예요? 더우니까 수생목을 빼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을 빼줘야 되는데 얼어있는 물 냉수는 수생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수생목을 할 수 있냐, 식상 쪽을 택하냐 아니면 재성을 택하냐를 결정을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수가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 수냐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보죠. 해수가 자수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월의 자수 아니면 자월의 해수가 되겠죠. 그죠? 바로 이것이 월지가 됐던 일지가 됐던. 자. 원래 이 해수는 양수기 때문에 이게 난류라고 그래요. 자수는 음수기 때문에 한류라고 그러거든요. 한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해월이 아닐 경우에는 자월이나 해월이 아닐 경우에는 해와 자가 만나면 난류와 한류가 합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족이 굉장히 풍부하겠죠. 어족이 풍부하니까 난류 물고기도 있고 한류 물고기도 있으니까 자기 기술이 뭐예요? 양쪽을 다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겠죠. 왜냐하면 난류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한류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얘가 월이 됐을 게의 문제란 말이에요. 월이 되면 이것이 뭐예요? 얼어 있는 거잖아요. 얼어 있는 거. 자, 그럼 뭐예요? 꽁꽁 얼어 있는 해수에 지금 자수가 지금 쌀액이나 지금 눈이 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수는 큰 물과 작은 물, 양과 음이 만나서 어떻게 보면 화합이 될 듯도 한데 이렇게 만나면 탁수가 돼버린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니까 미지근한 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탁수가 돼버리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 중에, 근데 문제는 해 중에는 무가빔이라는 게가 있고 여기는 임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해와 자가 만나면은 이렇게 합을 한단 말이에요. 지장간끼리 무게 합을 하죠. 무게 합화를 하기 때문에 요 자수가 얼지가 않고 찬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왜? 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는 찬물인데 밑에 해류는 뭐예요? 난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난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는 굉장히 차갑지만은 속에서는 화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냉정하지는 아니고 속정은 깊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정은. 자, 근데 문제는 해와 자가 붙으면은 임수와 개수라는 이 수끼리 수 플러스 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수왕이 돼버리죠. 수왕. 어떠한 하나의 기가, 특정한 기가 이렇게 왕해지면은 반드시 뭐예요? 우리 용어로 과유불급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명리용어로. 과유불급이. 너무 강하면 모자란만 못하다. 수가 왕하면은 수생목이 되고 아니면 토국수가 돼야 되는데 수가 왕하면 오히려 수가 왕하면은 토가 류가 돼버려요. 수다 토류. 그 다음에 수가 너무 왕하면 화가 완전히 불씨까지 다 꺼져버리죠. 완벽하게. 그러면 수가 너무 왕하면은 화는 완전히 멸을 해버린다. 불씨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근데 화가 죽으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화생 토라고 하는 새끼를 낳고 죽는단 말이에요. 새끼. 그러면 이 토가 화의 지어미 아니에요. 어미의 원수를 갖겠다고 토국수를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승복이라고 해요. 승복. 이어받아서 복수하라는 거예요. 한방 이제 옮기오는데 수다 토르는 토국수가 안 되고 오히려 수가 토한테 토로 가니까 토가 수한테 능멸당한다 그러죠. 능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상모라는 단어를 써요. 모욕을 당하고 있다. 토가. 이렇게 어떠한 특정기가 이렇게 왕해지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부작용이. 그 부작용이 뭐로 나오냐면 질병이나 사고로 나오는 거예요. 질병.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지나 청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지는 특히 더해요. 그래서 바로 어떠한 기가, 특정 기가 왕해지면 질병이 발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한다. 첫째가 뭐냐? 첫째가 바로 특정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수기다 이렇게 보죠. 수기가 왕해지면은 토국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가 왕해지면은 그동안 나를 압박과 서름을 준 인간이 누구냐? 그럼 토 아니에요. 토국수. 내가 왕해졌으니까 분풀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수가 왕해지면 토가 능멸을 당해. 아까 그 상모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토기 질병이 발생한다. 수기가 왕하면. 그래서 수기가 왕한다. 그러면 반드시 수화기 계통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화기. 근데 수와 토가 같이 어울려서 나빠졌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두 번째가 또 수질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 이럴 때 바로 자궁, 유방 쪽에 심각한 질병이 발생해요. 제가 아는 쭉쭉이 사주로 보게 되면 이때 거의 뭐예요? 여자분들은 빈궁마마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유방 절제 수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토기가 병이 생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수가 왕하면 아까 했죠? 수국화를 완전 수멸을 한다고 그랬죠?
누르라고 그랬지 완전히 꺼버리는 소리는 안 거. 수국화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수국화는 화기운을 눌러라는 소리지. 근데 수가 왕하면은 완전히 화기가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아까 했지만 화생토라고 하는 자기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얘를 가서 치러 가죠. 토국수. 그래서 수가 왕하면 자기 자신의 질환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바로 비뇨기 계통, 신장, 우울증. 특히 그래서 해자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해자축월에 대해서 사주가 창하다, 냉하다, 화기가 별로 없다거나 냉한 사람들은 약 70%가 바로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 애들 50명을 놓고 사주를 뽑아봤더니 약 73%가 해자월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해자월에. 그러니까 자폐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그렇죠? 이런 신경성 노이로제, 정신과 질환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수기 질환, 바로 생식기 질환이기 때문에 토와 수가 합치면 이제 유방혈과 자궁은 복합적인 질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쪽의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떠한 기가 앞으로 왕해졌다, 수기가 왕해졌다, 토기가 왕해졌다, 목기가 왕해졌다, 금기가 왕해졌다, 왕해질 수가 있겠죠. 그 왕해질 때는 반드시 뭐예요? 이러한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된다. 또 육친으로 말하면은 내 일주가 뭐냐에 따라서 그 육친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물이나 처나 아버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죠? 관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 명예나 내 자식이나 내 남편한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항상 뭐냐? 과유불급이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한쪽이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자가 만나면 바로 수기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질병이 어떤 거냐면 급성으로 들어온다. 급성질환으로. 그래서 건강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써야 한번 보죠. 해수가 자수를 만나면은 수기가 태왕해지니 동절기의 수로 모두 얼음이 되었으니 완전히 북극에 있는 빙산이다. 또한 겨울철에 드넓은 바다나 호수에 눈발이 내리니 을신연스럽고 처량하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을신연스럽다는 소리죠. 수생목이를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얼어있는 물이니까. 소통이 되지 않아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삶을 영위하니 바로 대인기피증, 자폐증, 우울증, 혼자 있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종교, 철학, 무속, 도, 어떤 연구 등에 몰입을 하게 되고 또는 대인기피나 자폐,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화기가 역할을 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 병화가 떴다 그러면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위력을 발휘 못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만약에 병화는 빙산을 녹이게 되니 지구온난화처럼 문제가 심각해지며 정화는 이글루 얼음집 속의 모닥불처럼 오히려 위안이 된다. 여기서 만약에 정화를 쓴다 그러면 정화를 떼울 수 있는 갑목은 항상 따라와야 하는 거죠. 정 그러면 갑이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갑 그러면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경이 따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모닥불에다가 통나무를 통째로 집어넣으면 꺼져. 그러니까 경으로 뭐예요? 그걸 장작을 만들어줘야죠. 이게 벽갑이나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바로 저러한 것이 필요하겠다. 해 중에 무토와 자 중에 개수가 합해서 아까 이게 무토와 개수가 합해서 화가 된다고 했죠. 화가 수한테는 뭐예요? 재성이에요. 재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내 마음속에 재를 갖고 있다. 재를. 그러면 재는 나한테, 남자한테 여자죠. 그 다음 돈이죠. 바로 이런 것을 표현을 안 하고 속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 속이 뭐예요? 바로 호박씨 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겉은 해수와 자수 얼음인데 속에서 뭐예요? 프리스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 호박씨 깔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금전 만능주의로 빠질 수 있고 겉은 냉담의 도에 대해서 근데 속에선 계산을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누가 TV에서 나오대. 어머니가 얘야 오지 마라. 뭐 지금 여기 뭐 차비도 많이 들고 네가 와서 환영 못 받는다. 뭐 한참 그러면서 그래도 다음번 제사 때인데 네가 와야지. 뭐 이게 오래는 거냐 말하는 거냐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겉은 차가워서 그냥 냉담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이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재물을 밝히냐 못 밝히냐 겉에서는 파악을 못 해요. 근데 속에서는 바로 그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계좌번호 알려줘야 돼. 그래서 바로 뭐냐 금전 만능주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이성 문제가 바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절대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얼음으로 꽉 눌려 있으니까 붉기가 올라올 수가 없죠. 기껏 올라오자 병정이 돼야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성 문제가 뽀롱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물속 깊은 데 파묻혀 있으니까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뭐냐, 죽은 다음에 영정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애 끌고 와서 통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다. 더구나 해수의 가장 큰 그 특징은 뭐냐면 깊은 물이기 때문에, 큰 물이기 때문에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크렘물린의 대명사예요, 임수가.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프랑스의 뭐 이브몽땅 이런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다시 파헤쳐갖고 유전자 검사한다고 다시 팠잖아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내가 저 사람 자식이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유전자 판다니까 도저히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옛날 적일고시 문제도 있었고 상당히 많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해가 그런 대수로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